예,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신 가운데 뜻깊은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시점에 개최되는 오늘 세미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앙일보 송필호 사장님과 현대경제연구원 김주연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장달중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틀 전 서해에서 또다시 남북 함정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며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분단의 차가운 현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잡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남북 간에 해결해야 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되며 또한 동시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분단을 극복해야 하며 통일의 실질적 토대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의 변함없는 대북 정책 기조이자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일관된 대북 정책을 견제해왔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생과 공명의 남북 관계를 위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취해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출입 제한 조치와 비현실적인 요구 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개성공단 수출액은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0월 말 현재 입주기업은 115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1%가 증가했습니다. 북한 근로자 역시 41,7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가 증가하는 등 최근 개성공단은 다시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순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취약계층과 영유아 지원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옥수수 1만 톤 지원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식량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 사정, 남북관계 상황, 또 국민 여론 등 여러가지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북핵 문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과 상생과 공영의 남북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형태의 협상과 합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갈수록 강화되어 왔으며 북핵 협상은 진전이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후퇴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 즉 일괄 타결 방안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적인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매우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육자회담 5개국 간 논의를 통해 이를 보다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주도적으로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남북관계 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한 공존 공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국제사회도 남북 협력의 확대 발전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 복귀와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합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틀 전 서해상의 긴장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 수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체류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현재의 남북 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